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분양 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완전히 달라요. 대부분 저희에게 상담을 받는 내용 중에서도 분양받을 때 분양 직원이 설명한 내용이 다르다는 게 대부분의 공통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지면 분sor로 가는 거고요. 그럼 분양 당시에 분양 직원하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다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40대예요. 분양받기 전에 여러 군데 오피스텔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어떤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계약하면 이벤트로 고급 마감재, 가전제품을 주는 서비스 혜택이 있다고, 이벤트가 있다고 꼬신 거예요. 이런 말에 좋은 조건일 것 같아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혜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홍보를 할 겁니다. 분양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받는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가치가 없는 부동산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서비스 혜택이 좋다고 해서 뭐 오피스텔 분양받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계약하면 이벤트로 고급 마감재, 뭐 가전제품을 준다고, 무료로 준다는 거 혜택이 좋으니까 이제 계약을 한 건데,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이면에 또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전에 분양 직원이 제공한다는 그런 혜택, 뭐 특별 혜택 제공서라는 서류를 받았고 이후에 계약서에 서명했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진 않고 나름 혜택 제공사를 이제 서류를 바꾸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계약서 서명한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이런 서비스, 특별 혜택 제공사라는 서비스에 이제 좀 많이 관심이 갔겠죠. 그리고 보기에 분양직인 설명, 오피스텔 좋다 생각해서 이제 서명한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특별 혜택 제공사는 서비스 허약서는 같은 말이에요. 서비스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로.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시행사가 서비스 혜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분양 직원이 제공을 한다고요? 준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분양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 겁니다. 시행사가 공급하고 분양 직원이 안내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분양 직원이 제공한다는 특별 혜택 제공서를 의뢰인이 받았다고요? 간혹 분양 직원이 수수료를 받으면 계약자에게 서비스 옵션을 해주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들어봤으니까.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도 지금도 특별 혜택 제공서를 받았다는 자체를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냥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계약 작성 후에 의뢰인은 혜택이 정확히 언제 제공 거냐고 물었더니 분양직원은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줬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리고 해서 기다렸더니 이제 와서는 그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하는 이벤트라서 의뢰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투자의 신의 상담을 요청한 거 의뢰한 상황인데, 자,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분양 사기 맞죠? 분양 직원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분양을 받도록 계약 체결을 시키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특별 혜택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행사가 서비스 혜택을 준다고 서비스 확약서나 서비스 증명서를 받으면 시행사들은 거의 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분양 직원들은 지들이 뭔데 뭘 해줄 것 같은 뭐 그런 희망 고문으로 의뢰인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예? 의문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말을 믿고 기다린 의뢰인도 참 답답합니다. 나중에 분양 직원은요, 가전제품을 준다는 이벤트는 선착순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의뢰인한테 선착순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 준다고 했고요. 저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으로 분양 직원은 처음부터 분양 사기를 치러 작정한 것이 제 생각에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보죠. 분양 지원의 말이 다른데 계약하기 전에 뭐 이벤트 중이라고 혜택을 준다면서 문서로 줬어요. 그 특별 혜택 제공사 효력이 없냐요. 근데 분양 지원 효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분양 지원은 자기 입으로 특별 혜택 제공서를 효력이 제공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증가는 될 것이고, 따라서 분양 지원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양 지원 중에는 분양 계약하기 전에 고객한테는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하더니 분양 계약하고 나서는 확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의뢰인에게 거짓말은 분양 지원이 그런 케이스고요. 이런 분양 지원들 때문에 분양 지원들 전체가 이미지가 나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시장에서도 실명제 도입을 해서 분양 실명제를 정착시켜야지만이 이걸 제도화시켜서 이런 피해자를 확 줄어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질문이 나와 있어요. 특별 혜택 제공서가 혜택이 없다면은 기망 광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자, 그럼 이걸 근거로 계약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 상태 오면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쵸? 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있는 이 기반 사실을 시행사가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시행사를 상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시행사도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시행사의 입증을 찾지 못하면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시행사는 분양 대행사나 본부장, 팀장, 직원들에게 꼬리 자르기를 할 게 분명해요. 따라서 시행사가 분양 사기를 쳤거나 시행사의 잘못을 찾으면 분양 계약 해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아니죠. 분양 직원이 사기친 사실로 시행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또는 소송을 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낮을 겁니다. 왜? 시행사와 분양 직원은 완전히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분양 직원이 사기치다 걸렸다 뭐 했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시행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소속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 의뢰인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드라고 했듯이 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